안녕하십니까. 센조비 시사만평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 4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미로 보는 패러디 뉴스 첫 번째 패러디를 보시면은 일본서 섹시한 환경정책 논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이즈미 환경상이라고 이번에 그 아베 총리가 옛날 고이즈미 총리 아들을 갖다가 파격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환경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근데 이 고이즈미 환경상이 지난달 9월 달에 유엔에 가가지고 발언을 하는 게 있는데,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 섹시하게 해야 된다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도 보수적인 언론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면은 그 기후변화와 같은 중차대한 엄청난 이러한 이슈에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이게 부적절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고이즈미 환경상이 난처한 입장에 처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공식 입장문까지 내놨습니다. 롬맨 10 사전에 찾아보면은 섹시하다라고 하는 거는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에서 말한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일본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이러한 기후변화라는 인류 생존 문제에 걸린 이런 큰 문제를 갖다가 섹시하다라고 하는 모호한 발언으로 정책을, 더군다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 정책에서 섹시하다는 말을 섹시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말이 최근 5년간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뭐 그 전에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재미나는 게 고이즈미가 이렇게 자꾸 대꾸하는 거는 섹시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유머적인 감각까지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정부 정책이 이렇게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관의 한마디는 거기에 무게가 살려있고 철학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본서 섹시한 환경정책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장관의 언행의 무게, 또 대통령의 언행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얘기인데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가 국가 전복을 하고 내란 선동을 했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내란 선동죄로다가 그 경찰한테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한테 고소장을 접수시킨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물론 뭐 합리적인 건 아니지만 어쩌면 쇼를 부렸다고 이렇게 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참여연대에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집회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고발을 하면은, 내란 선동으로 고발을 하면은 다른 집회에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에 훼손된다, 이런 논평을 발표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한정 의원이 막 그 참여연대를 또 맹비난한 겁니다. 참여연대 이름으로 엉뚱한 참견이나 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내 딸도 참여연대에 꼬박꼬박 회비를 낸다. 어쩌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치권이 유치하고 무슨 유치원생들 사탕 놓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패러디 뉴스에서 지적질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좀 심각한 패러디인데 좀 가볍게 볼 패러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설리 가수 겸 배우인 설리가 자살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악플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살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악플 문제, 연예인들 악플 문제 아니면 인터넷에서 악플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좀 해달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 글도 올라와 있고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에 이미 인터넷 실명제를 우연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얘기로는 어쨌든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인터넷 실명제, 그러니까 무슨 또 인터넷 실명제를 해봐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입증이 아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만약에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개헌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악플 방지 효과보다 표현의 자유 훼손이 우려되는 게 아니냐. 그럼 결국은 뭐 국민을 교육시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는 대책이 나오는데 참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사람들이 난감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뭐 그러면 댓글을 없애는 게 최선의 정책이다. 댓글을 없애는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활발한데 어쨌든 썰리 자살 파장 이후로 인터넷에서의 악플 문제와 인터넷 실명제 논의가 또 벌어지는 것에 대한 패러디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더 보시면은 마지막 하나를 보시면 전의 전제 쉬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10을 하면서 뭐 200만 원대가 넘는 가격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품귀 현상까지 벌어져 있는데도 그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뭐 젊은이들이 월급을 해서 밥을 쫄쫄 굶어가면서 그거를 사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신제품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든지 대량 생산이 됐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제 애플이 아이폰 11이라고 하는 한 90만 원대 휴대폰 폴더폰 같은 거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 외로 히트를 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대응책을 마련하느라고 뭐 갤럭시 노트 뭐 라이트라고 하는 갤럭시 노트 10이 아니고 10보다 가칭인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80만 원대의 그 중저가형 휴대폰을 갤럭시 노트 10 폴더폰이겠죠. 그거를 내놓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발표한 건 아니고 흘리는 모양입니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연말 가기 전에 80만 원대 폴더폰 휴대폰이 보급형으로 이렇게 나올 예정인데 근데 사실상 그 휴대폰 하나가 80만 원이라는 게 보급형인지 이거는 좀 참 난감합니다. 우리나라가 80만 원대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게 그저 보통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게 80만 원짜리 휴대폰인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10만 원도 부담스러워하고 5만 원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의 기술을 선도하는 이런 차원에서 첨단 제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급형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휴대폰이라고 해서 보급형은 30만 원대는 돼야 보급형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보급형이고 뭐 신제품에 대해서 척척 사는 또 나오자마자 상품이 품절됐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나라가 됐는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국 이내에 든다고 떵떵거리는 나라인데, 경제 대국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참, 이런 패러디를 보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쩐의 전쟁 53번째 시간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센조비 시사만 평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 42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